페이지. 여러분들 숙제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답을 불러드렸는데 숙제를 안 해오시면 그냥 다 받아 적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숙제 좀 해오셔야 돼요. 자, 물질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책 피셨나요? 네, 80페이지가 왜 80페이지 없어요? 딴 친구 폈는데. 새로 나온 거지. 있죠? 물질의 특성입니다. 상권도 있어요. 아니요? 아, 이건이 끝이에요. 예, 이거 끝입니다. 못해 머리 예쁘게 잘 깎았네. 아주 깔끔하게 잘 깎았습니다. 비싼 미용실 갔나봐. 자,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자, 물질 특성 도대체 뭔가 보자. 물질 특성. 물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 중에서 그 물질이 양이 많고 적건 간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특성이라고 불러요. 이 특성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 중에서 물질의 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먼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부피, 질량 이런 것들이에요. 부피나 질량은 물질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게 되면 부피와 질량은 어떻게 될까? 변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고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 용선한테 질문해 볼게요. 물이 있는데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 물이 이만큼 많이 있어요. 끓는 점 몇 도야? 물이 요만큼 조금 있어요. 끓는 점 몇 도야? 이런 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특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 양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성질의 특성이라고 하니까 물질의 특성의 대표 예로서는 끓는 점이라든가 또는 녹는 점 또는 용해도 이런 것을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나름대로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겠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도대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로 구성되어 있냐?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한 110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에요.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고요.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이 원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이 원소를 원소 기호라고 하는 걸 표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싶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원소로 구성된 거지? 수소라고 하는 원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원소들이 모여서 물을 만든 거죠. 만약에 암모니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암모니아를 구성한 원소는 질소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라는 원소들이 모여서 암모니아를 만들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원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조합을 가지고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물질은 그 물질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물질을 몇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원소라는 단어를 처음 우리가 접했습니다. 원자라는 걸 전에 배웠고요. 선생님, 원소하고 원자는 어떻게 달라요? 참고로 원자라고 하는 건 저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를 바로 원자라고 불러요. 알갱이의 뜻이야. 근데 원소하고 원자는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 예만 한번 잘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H2가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냐? 원소는 몇 종류로 돼 있어? 물은 수소하고 산소. 얘는 두 종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물은 원자 몇 개로 돼 있어? 세 개로 돼 있어요. 세 개.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알갱이 하나를 뜻하는 거고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종류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소,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것이 100만 개에서도 종류는 한 종류만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 CH4 이렇게 있어요. 메탄이 있는데 얘는 이걸 구성하는 원소는 모두 몇 종류가 있는 거지? 이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 거고요.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 5개가 있는 거죠. 5개가 있고 이거를 다시 탄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로 구분할 수 있지. 탄소 원자는 몇 개 있을까? 한 개 있을 것이고요.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을까? 4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질을 구분할 겁니다. 물질을. 자, 물질을 구분할 겁니다. 물질 몇 가지 물질을 구분할 건데, 몇 가지 종류를 구분할 건데, 자, 물질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두 종류. 하나는 순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순물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혼합물이 있어요. 혼합물,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순물질 할 때 순 이거 뭔 뜻일까? 용성아, 순물질 할 때 순 이거 뭔 뜻일까? 순. 그 자체. 어우, 되게 좋은 말인데. 유빈이, 순물질 할 때 순 이거 뭔 뜻일까? 순. 순수하다. 순수하다. 맨 마지막에 묻는 모세가 제일 힘들겠구만. 모세야, 순물질 할 때 순 이거 뭔 뜻일까? 영어로 해야 되나? 모세 영어 더 잘하잖아. 그 한 개만 있는 거? 맞아요. 한 개만 있다. 뭐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뭐 순수하다, 뭐 그 자체다, 다 똑같은 말인데 순물질,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순물질은 다른 물질 없고 고물질만 존재했을 때 이게 바로 순물질이에요. 한 종류의 물질만 존재했을 때 순물질이고요. 혼합물은 뭔 뜻이야? 혼합물은 섞였다는 얘기야. 얘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혼합물의 대표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 혼합물의 대표 예. 설탕, 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콜라. 그렇죠. 콜라는 뭐 설탕물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 섞였죠. 5만 가지 다 섞였고 뭐가 섞였는지 몰라요. 그렇죠? 유빈, 혼합물의 대표인 예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혼합물의 대표인 예 뭐 있을까? 이제는 설탕물 지어야 되고 너는 그렇죠. 소금물 해야 되죠. 공기, 흙탕물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혼합물이야. 그렇지. 그럼 이 순물질은 다른 물질 섞이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종류의 물질만 있기 때문에 얘는 그 물질의 특성이 한 가지예요. 특성이 한 가지 반면에 이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였어요. 섞였는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을 그냥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탕물이다라고 한다면 설탕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물질의 특성이 두 가지. 특성이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혼합물이에요. 자, 순물질을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 순물질을 하나는 포도원소 물질. 포도원소 물질하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어요. 포도원소 물질하고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도 또 물어봐야 되겠다. 유빈아, 포도원소 물질할 때 호시도 뭔 뜻이죠? 응? 한 개는 뜻이야. 그러면 원소 물질할 때 한 개고요. 원소가 한 종류로만 구성된 물질을 바로 뭐라 불러? 포도원소 물질이라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수소, 산소, 질소, 구리 이런 것들이 포도원소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딱 써주면 옆에 있는 용성이가 질문을 하죠. 선생님, 포도원소 물질은 원소가 한 가지라고 했는데 얘는 두 개잖아요. 얘도 두 개고요. 얘도 두 개고요. 얘는 한 개네. 얘는 다 두 개잖아요.
잘못 쓴 거 아닌가요? 라고 용서이가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죠? 맞잖아. 질문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쵸? 오세 그렇게 질문하려고 했죠? 맞죠? 근데 이거는 원자가 두 개일 뿐이지 원소는 몇 종류야? 한 종류예요. 아까 좀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원소 한 종류, 이것도 원소 한 종류, 이것도 원소 한 종류, 이것도 원소 한 종류야. 이런 걸 바로 호동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합쳐진 거야.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호동성 물질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호동성 물질들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 이 화합물의 대표 예로서는 뭐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들어요. 두 종류 이상.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의 호동성 물질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수소라고 하는 호동성 물질과 산소라는 호동성 물질이 모여서 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이 될 때 물이 된 후에는 이 물 속에는 수소의 성질과 산소의 성질이 그냥 남아 있을까? 아니겠죠. 물은 물론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을 만들었지만 이 물 속에는 수소의 성질이 남아있지 않고요. 산소의 성질은 안 남아있고요. 전혀 새로운 물이라는 물질이 됐어요. 이런 걸 우리 변화라고 부르는데 이 변화 과정에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변화를 화학적 변화라고 해요.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고유한 성질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의 호동성 물질 모여서 화합을 만들 때 화학적 변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수물질, 혼합물 얘기했는데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선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이 섞여야 되겠지. 그렇죠? 섞여야 돼요. 섞여야 되는데 섞일 때 설탕물, 소금물 한번 잘 상상해보자. 설탕물이야. 얘는 설탕과 물이 안에 들어있는데 설탕의 성질이 그냥 남아있어요. 물의 성질? 그냥 남아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을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든단 말이야. 설탕과 물 섞었을 때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겠지. 그냥 설탕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섞일 뿐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남게 돼요. 그럼 이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할까? 화학적 변화의 반대말. 화학적 변화의 반대말. 비화학적 변화. 오, 창의적이어서 굉장히 크리티브한데. 오, 일단 답은 아닙니다. 유빈이 어떤 변화? 화학적 변화의 반대말. 로딩 중. 보세요. 자연적 변화. 자연적 변화. 다 나오는데 아닙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유빈이밖에 없어. 유빈이 무슨 변화? 화학적 변화의 반대말. 떠오르는 단어가 없나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용생이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요 전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어? 물리. 자, 좀 기억할게요. 보세요. 무슨 변화? 물리적. 그렇죠.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그럼 물리적 변화는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 무엇이 안 변한다? 얘는 성질이 바뀐 거고 얘는 성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질 변화가 없는 것을 바로 물리적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한번 구분해보자. 여기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내가 태웠어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유빈이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종이 태웠어. 화학적 변화. 성질 바뀌니까. 그렇죠? 종이가 있는데 그냥 종이라고 하면 별 시간이 안 나니까
여기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수표가 있는데 찢었어요. 음성이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뭐는 변하지 않는다.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단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찢으면 종이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변한 것은 엄마의 얼굴색이 바뀌어요. 그렇죠? 변하는 엄마의 얼굴색이 바뀌는 거죠. 자, 모세한테 또 물어보자. 얼음이 있는데 얼음을 녹였어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얼음을 녹였어. 물리적 변화. 그렇죠? 물리적 변화. 자, 그 다음에 이 혼합물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수분물이 섞인 거잖아. 그렇죠? 섞였어요. 섞였는데 그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섞였을 때 이것이 골고루 섞였냐 아니면 안 골고루 섞였냐에 따라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있어요. 균일 혼합물이 있고 균일 혼합물의 반대말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 균일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의 뜻이야.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라는 얘기는 골고루 섞였다는 이야기야. 골고루 섞였다. 이렇게 골고루 섞인 것을 우리 다른 말로 녹았다고 표현해요. 녹았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용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용액 섞였어. 저기 녹았으니까. 그래서 이 균일 혼합물의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아까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탕물이라든가 소금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 위나 옆이나 중간이나 귀퉁이나 다 골고루 다 섞인 거 이걸 바로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르고 이걸 다른 말로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용액이에요. 설탕물만 용액이 아니라 불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이지 않은 거야. 골고루 섞이지 않아서 그냥 한쪽에